안녕하세요. 제안트라니비의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먼저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재직자 특별 전형 경쟁률입니다. 현재 재직자 특별 전형 대학은 6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대학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서울에서도 조금 유명한 대학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건국대학교에서 이 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별로 또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융합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모집 정원이 23명인데 지원자가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경쟁률이 인서울인데 경쟁률이 0.83%밖에 안 돼요. 1대1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다른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국민대를 보도록 하죠. 자, 국민대에서 대표적으로 기업융합법학과하고 기업경영학부가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이기 때문에 둘 다 야간 전형이겠죠, 당연히. 회사를 근무하고 나서 저녁에 야간대를 다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업융합법학과는 39명 모집에 지원자가 2015년도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0.03대 1인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인서울을 1대 1도 안 되는 경쟁률로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년도 자료에서 세종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외식 관광 프랜차이즈 경영과입니다. 125명을 모집하는데요. 자, 4명만 지원했습니다. 4명. 그리고 경쟁률은 0.03대 1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약간 감이 오실 법도 같은데요. 자, 그러면 16년도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15년도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 걸 하나만 더 볼까요? 한양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홍익대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도 27명 모집에 4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0.15대 1. 자, 홍익대 산업정보융합학부 보시면 8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0.12대 1인 겁니다. 자, 16년도 자료 한번 볼게요. 자, 16년도에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건국대학교. 방금 전에 봤던 건국대학교의 경쟁률 신산업융합학과. 자, 경쟁률이 73명 모집에 지원자가 1년 사이에 310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경쟁률이 4.25대 1이 된 거죠. 벌써 4대 1이 넘었습니다. 자, 점점 특별 전형,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대 보시게 되면 기업경영학부 111명 모집에 175명이 지원했네요. 자, 그래서
1.58대 1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 보실까요? 호텔, 외식, 관광,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66명 모집에 56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1대1이 아닌 학교도 있고 또 경쟁률이 심한 학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직자 전형, 재직자 특별 전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조금 더 쉽게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2016년도 자료 보시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 제일 많이 경쟁률이 센 대학 그 과가 글로벌 경영학과 20명 모집에 5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2.58대 1이죠. 한양대학교 어떤가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산업융합학부가 154명 모집에 619명이 지원했네요. 그래서 4.02대 1. 좀 세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퍼센트가. 한양대 이제 에리카 그 캠퍼스 같은 경우 자, 보시게 되면은 세무회계학과, 융합학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7명 모집에 4명이 지원을 했고 0.15대 1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나오시죠? 보시면. 그런데 이제 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과가 다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또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계열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잘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된 과가 있는 대학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입시 지도하면서 느낀 점인데 사회복지학과를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직자 전형으로도 명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뽑는데요. 명지대학교 인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학과 경쟁률이 60명인데 모집 인원이 43명이 지원했네요. 16년도에. 그래서 경쟁률이 0.72대 1입니다. 그 밖에 이제 경희대학교도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약간 이제 높은 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대1이 못 되거나 아니면 약간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예요. 점점 지금 재직자 특별 전형이 이제 생긴 지 몇 년이 지나서 점점 학생들이 이 전형을 잘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보면은 전기전자공학부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 모집에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전기전자공학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직자 특별 전형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고려대에도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 과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과들, 이 과들을 지금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댓글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대학교 66개 대학에서 더 많은 과들이 있겠죠. 그 과에 대해서도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죠.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15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15년도에는 1대1이 안 됐는데 2020년도 현재 경쟁률은 자, 어떤가요? 103명이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9.18대 1이 되었습니다. 점점 진짜 경쟁률이 세지고 있고 그걸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재직자 특별 전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명 모집하는 융합공학과 5.37대 1고요. 자, 또 보게 되면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10명 모집에 4.2대 1.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업융합학부 13.49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직자 특별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좀 더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은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생활기록부를 보기도 하고 또는 서류 전형으로만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라는 이 데이 포털 사이트에서 봤더니 중앙대학교 예를 들었더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전형으로만 지금 뽑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류 전형 100%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접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서류로만 뽑는 학교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보기도 하고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 50%, 그 다음에 뭐 면접 50%, 아니면 면접만 100%, 아니면 서류 전형만 100%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 전형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지원할 때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 취업처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재도 재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자,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자, 그리고 졸업 후에도 졸업할 때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학교를 못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전형의 목적이 재직을 하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은 학교를 자퇴하시거나 그래야 돼요. 이제 퇴학을 하시거나 퇴학을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자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 이제 입학처에 물어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꼭 입학처에 상담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회사가 되겠고요. 자, 최소 4대 보험 중에서도 최소 1개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된다. 또 옆에 보면 창업이나 자영업자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자, 또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장님 포함해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일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속하는 기업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 아까 질문을 드렸죠. 3년 재직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끊어서 근무를 했다. 여러 군데를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군데 근무한 재직 경력이 3년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정규직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또 병역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인서울의 대학교를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재직자 특별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내신을 잘 맞아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먼저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강조해 드리는 거죠. 출결. 출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출결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매번 활동한 실적들을 자, 기록하고 메모하는 걸 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안 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이겠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생활기록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좋으면 좋을수록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뭐 포기하시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실제로 내신 등급이 5등급, 6등급이어도 충분히 재직자 특별 전형은 인서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내가 3학년 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실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격증이나 대회 입상, 수상 실적,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이런 거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늘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마 준비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전형 방법에서는 1차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적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좀 전형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심층 면접을 들어가는데요. 이 심층 면접에서는 인성, 전문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고 되도록이면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면 약간 더 유리하겠죠. 자, 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면접을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으로만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 자, 특성화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직기간이 꼭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 모두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3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 자격증, 자격 취득,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좀 이 4대 보험을 증명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다른 서류로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처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증빙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입학하셔가지고 하나의 꿀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등록금이잖아요. 보통 인서울은 대학교 등록금 꽤 비싸죠. 거의 한 8, 900? 많게는 고려대학교 봤더니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썼네요.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거의 한 890에서 10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물론 내가 3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그 돈으로 하면 좋지만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이 너무 좋은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장학금이 안 되면 또 이 학자금 대출 제도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예. 오늘 젠틀한 리뷰의 킴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학생들만 아실 수 있는 꿀팁이죠. 한국장학재단에서 예,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 그래서 장학금이라 그래서 희망사다리 1 유형하고 희망사다리 2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중소기업 지금 재직 중이시라면 2번 유형을 많이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으면 희망사다리 2번 유형을 신청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장학재단에 증명하시게 되면 학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비 걱정 없이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주경야독 너무 힘들죠. 낮에 일하고 다시 7시나 넘어서 야간에 수업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많이 피곤하고 또 과제랑 레포트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학생이라면 강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러한 그 시국에서는 조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굳이 지방대학교를 선택할 그 선택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게 하신다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충분히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학점 은행제하고 그 다음에 사내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정시, 수시, 그 다음에 내신에 관련돼서도 차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게 되면 이 킴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젠틀한 리뷰의 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